우리나라 전력 소비량은 세계 8위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큰 나라보다도 전기를 훨씬 많이 씁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적은데 왜 나라 전체로 보면 전기를 많이 쓰는 것일까요? KBS 시사기획 창이 입수한 지난해 전력을 가장 많이 사용한 30대 사업장의 월별 전기 사용량 내역입니다. 각 사업장의 전기 사용량을 분석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은 현대제철 당진 공장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공장 단 한 곳에서 지난해 550만 메가와트의 전기를 사용했습니다. 월성 원자력 발전소 3호기가 1년 동안 발전한 전력 전체와 맞먹는 양입니다. 전기를 사용해 폐철을 녹이는 전기로가 특히 전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현대제철이라는 업체가 최근에 보면은 전기로 형태로 많이 전환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뭐 가스로나 이런 것들 사용하는 것들을 전기료가 워낙 저렴하니까 전기로로 바꿨는데요. 거기서 소비되는 전력량이 어마어마하고요. 전력 경보가 34차례나 발령될 정도로 전력난이 심각했던 지난해 12월. 현대제철 당진 공장은 48만 메가와트의 전기를 사용해 월 평균 사용량 46만 메가와트보다 오히려 많은 전기를 썼습니다. 삼성전자 수원 공장, LG 디스플레이 파주 공장, SK 하이닉스 이천 공장도 전력 사용량 10위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 세 개 공장이 부산과 대구의 모든 가정이 사용하는 전기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전기를 씁니다. 이 세 개 공장 역시 지난해 12월 전력 사용량이 월 평균 전력 사용량보다 많았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자나깨나 절전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맸는데 대기업은 쓸 만큼 다 썼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가 정부 차원에서 전력 대란에 대비하기 위해서 절전이라고 하는 정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때에 대기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전기가 우리나라 전체 전기 사용량의 절반이 넘고 단 10개의 대기업이 산업용 전기의 20% 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전력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전력 소비량은 세계 4위입니다. 우리보다 전기를 많이 쓰는 나라는 지열로 전기를 생산하는 아이슬란드와 수력 발전이 풍부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력 사용량은 OECD 절반이지만 산업용 전력 사용량은 OECD 평균의 2배. 가히 전력 공화국이라 부를만 합니다. 아파트의 장점은 단열 성능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죠? 우리 집 지붕이 아랫집 바닥이고 그 집 지붕이 또 바닥이기 때문에 열이 새나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굉장히 좋죠. 저는 가정 부분에서는 효율적인 구조를 좀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산업 부분에서 너무나 많은 과잉 수요들이 저렴한 요기 때문에 많이 수요해서 전기를 많이 써서 돈을 버는 구조가 이제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얼마나 저렴할까? 경제구조가 비슷한 OECD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일본과 독일은 200, 즉 배가 넘게 비싸고 영국과 프랑스도 60-70%나 비쌉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의 전력 사용량은 2000년대 들어 계속 늘다가 지난 2007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연료비 급등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과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기 사용량은 계속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조만간 OECD 최고 수준이 될지도 모릅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저렴한 이유는 발전 연료의 국제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요금 인상을 억제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2년 이후 10년 동안 전기 1kW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연료비는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전기요금은 22%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산업계도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저렴한 전기요금이 필수적이라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이면서 질적 경기를 그만큼 우리나라 국가 발전에 기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한 우리나라 산업들이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 구조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은 하나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세계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1, 2, 3위 하는 산업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에너지 고소비 산업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런 산업들을 다 포기하고 에너지 저소비 산업 구조로 전환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상당히 위기에 직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천에 있는 경인주물공단을 찾아가 봤습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철을 녹이는데 전기를 사용합니다. 이 때문에 전기 요금이 제품 원가의 10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 주물공장 운영자들은 현재의 전기요금 체계가 중소기업에게 너무 불리하게 돼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1년 12달 우리는 전기를 사용하는 이러한 그 업종이기 때문에 뭐 전기를 계절별이라든지 또한 또 시간대별로 이렇게 할증하는 이러한 제도는 저희들한테 상당히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계절별 또 시간대별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 원가를 납품 단가에 반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것이 우리 중소기업이 가지는 이중고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중소주물공장들처럼 전기로를 사용하는 현대제철 당진공장. 지난해 550만 메가와트의 전기를 사용하고 4,533억 원의 전기요금을 냈습니다. 따져보니 1kW에 82원꼴로 산업용 평균 전기요금 단가 92원보다 10% 이상 쌉니다. 일반 공장들과 같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았다면 592억 원의 전기요금을 더 냈어야 합니다. 지난 2분기 9조 5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린 삼성전자도 이렇게 따져보면 수원 공장에서만 지난해 236억 원의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받은 셈입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주택용하고 달리 계절별 시간대별로 요금이 다 다르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체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 표상을 가장 싼 시간대에 조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좀 낮게 나오는 것이지 어떤 특혜를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충남에 있는 한 자동차 부품 공장입니다. 매달 1,000만 원 이상 전기요금이 나오는 이 회사도 전기요금 체계가 중소기업에게 매우 불리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전기를 사용하는 시간대에 따라 전기요금을 대폭 할인해주는 각종 제도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심야 시간대에 경보와 전류, 피크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금액이 야간에 쓰는 거하고 주간에 사용하는 거고 금액 차이가 너무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중소기업도 야간 전기를 경부화 전기를 쓰시면 되잖아요. 저희도 그램을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단 젊은 친구들이 중소기업에 와가지고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간에 밤에 와서 일을 하라. 더더군다나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사용량, 전압, 계절, 시간대별로 수십 가지로 나뉩니다. 사용량이 많고 전압이 높을수록 요금이 쌉니다. 특히 시간대별 요금 차이가 큽니다. 밤 11시부터 오전 9시까지의 시간대를 경부화라고 하는데 이 시간대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1kW에 평균 61원입니다. 이에 비해 최대부하 시간대의 전기요금은 평균 154원입니다. 2.5배 차이가 납니다.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그 차이가 최대 3.4배까지 벌어집니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1.9배와 1.4배로 우리나라보다 차이가 훨씬 적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심야, 새벽 시간대에 전기를 쓰는 기업에게 훨씬 더 많은 요금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총괄 원가에도 못 미치는 이 같은 요금 할인 혜택 대부분이 일부 대기업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한 해 전기 사용량 10대 기업은 2,300억 원의 경부화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 주로 경부화 시간이면 이제 밤 시간이 되니까 밤에도 전기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보통 산업용 중에서도 대기업들이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동화하면서 사람이 없어도 별로 없어도 그냥 밤에 그냥 꾸준히 돌아가기만 하면 되니까. 고압 전기에 대한 요금 할인 혜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가가 가장 싼 요금인 산업용 을 고압 C의 경우 포스코, 현대제철, 삼성전자 단 3개 회사가 98%, 즉 거의 전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한전에 대해 대대적인 사업 구조 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기업에 적용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책정해 한전 입은 손해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5조 23억 원에 이른다. 제조업 등에서 OECD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렴한 산업용 전기를 과다하게 소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이 한전의 재무 구조가 악화된 주요 원인이다. 국내 주요 대기업의 경쟁력이 대폭 강화된 현 시점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총괄 원가 이하로 책정하는 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둘, 셋, 결정! 전기를 많이 쓰는 대기업들이 누리는 혜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력난 피크타임 때 기업체들이 일정 규모 이상의 전력 사용량을 줄이면 지원금을 줍니다. 전력난이 가중되면서 지난해에는 4천억 원이 넘는 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KBS가 입수한 지난해 전력 부하 절감 지원금 지급 내역입니다. 현대제철이 500억 원, 대한제강, 고려아연, 포스코, 한국철강 등 전기를 많이 쓰는 대기업들이 각각 100억 원 이상 지원금을 받아갔습니다. 이걸 누가 가지고 가냐면요. 철강회사 19개사, 시멘트회사 7곳, 30대 갖고 가는 것 중에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전력을 안 쓰면 오히려 돈을 받아요. 이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제가 볼 때는 미래가 별로 없습니다. 정부는 긴박한 상황에서 블랙아웃을 막기 위한 비상수단인 만큼 전력 부하 관리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작년에 이제 4천억이라는 많은 그런 부하 관리 자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여기에 뭐 대기업에 어떤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시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전력 수급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웠고 비상 상황이 1년에 75회나 이렇게 발령이 될 정도로 어렵다 보니까 그 부하 관리 자금이 많이 들어간 측면이 있었고 올해나 내년으로 갈수록 그거는 전력 예비율이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감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기업들은 전력난이 닥쳐도 여전히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에 안주해 비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쓰거나 불가피하게 전력 사용을 줄여야 할 경우에는 수백억 원의 지원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반대 두 개죠, 스트라이크. 정전이 되는군요. 야구장에도 이런 악영향을 미치는데요. 지금 이 목동구장에 갑자기 정전이 되면서 블랙아웃 직전까지 갔던 2011년 정전 사태. 피크타임 전력 수요는 7,300만 킬로와트까지 치솟았습니다. 2006년 수립한 제3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 정부가 예상한 최대 전력 수요는 6,500만 킬로와트. 10% 이상 틀린 겁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전력 수요 예측이 낮았습니다. 지나놓고 보면은 항상 실적이 예측치를 초과하는 그런 문제가 되풀이 되어 왔는데 이것이 과연 무엇 때문인가? 결국은 반복적인 과소 예측이라는 것은 이 구조적인 예측 실패 문제가 있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 우리나라 전기는 공기업 발전사가 90%, SK, GS, 포스코 같은 대기업이 상업적으로 운영하는 민간 발전사가 10% 정도를 생산합니다. 전력 수요가 예상보다 급증하면서 한전은 민간 발전사로부터 과거보다 많은 전기를 사야 했습니다. 공기업 발전사들이 생산한 전기는 한전이 시장 가격보다 대폭 할인된 가격을 적용해 사들이지만 민간 발전사가 생산한 전기는 시장 가격 그대로 사줍니다. 이에 따라 민간 발전사들은 지난해 1조 원 가까운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이 민자발전이 얼마나 돈을 벌었습니까? 포스코에너지 2천억 벌었어요, 작년에. 네? 설비 용량은 발전 공기업의 10분의 1도 안 되면서. GS 파워 700억, GS EPS 900억, SK 5천억, 총 합해서 9천억 벌었어요. 그냥 재벌 대기업에 그냥 돈 갖다 주는 겁니다. 네? 전기요금도 보조금 지급하고 돈도 벌게 해주고. 전력 사용량이 예상치를 크게 넘어서자 정부는 지난해 계획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전력 공급을 대거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올해 발표한 제6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는 전력 공급을 더 많이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10기의 석탄 화력 발전소와 4기의 LNG 화력 발전소를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새로 지을 발전소의 상당수가 민간 발전소라서 민간 발전 비중은 현재 10%대에서 2027년에는 최대 30%까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 사실상 적정 규모를 능가하고도 남을 정도로 건설 의향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게 민간 화력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6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는 지금 당분간은 석탄이나 그 LNG와 같은 화력 발전에 대해서 일단 원전을 유보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들을 좀 보완해 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발전소를 많이 지어서 전력 공급을 늘리기만 하면 문제가 해소될까요?
바다에서 해가 뜨는 것과 해가 지는 것을 해변 한 곳에서 모두 볼 수 있어 유명한 곳. 충남 당진의 외목마을입니다. 외목마을 해변에서 불과 1km쯤 떨어진 바닷가에 400만 킬로와트급의 대형 석탄 화력발전소 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굴뚝 높이가 150m에 이르는 50만 킬로와트급 발전소 8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전 연료인 석탄 수만 톤이 쌓여 있는 야적장도 눈에 띕니다. 화력발전 설비를 크게 늘리기로 한 정부 계획에 따라 기존 발전소 옆에 100만 킬로와트급의 새로운 석탄 화력발전소 2기가 새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외목마을 바로 옆 해변에도 50만 킬로와트급의 새로운 민간 석탄 화력발전소 2기가 추가로 들어설 계획입니다. 당진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발전소가 많이 밀집해 있습니다. 당진 같은 경우는 9호기, 10호기에다가 그 바로 옆에 동부 화력발전소가 50만 킬로와트급 2기를 또 짓겠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합한다면 아마 당진은 전국에다 제일 석탄 화력발전소가 밀집한 그런 지역이 될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밀집한 지역은 아마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당진군도 반대합니다. 그리고 좀 이따 주민을 이간질하는 동부건설을 규탄한다. 석탄 화력발전소 어림없다. 지난 2010년 민간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된 이후 발전소 건설회사 측과 건설 반대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대 주민들은 건강과 환경, 재산상 피해가 심각하다며 더 이상 발전소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불서봤던 그 밑이 조개로 바지랑 이런 걸로 해서 그 어패류가 뺑소니로 가도 먹고 살 수가 있었어. 이 3, 4호기 들어왔을 때만 해도. 내가 그때 어업을 했는데 지금은 가면은 없어요 이게. 그러면 과학적으로 정부에서는 상관없다 없다는데 아니 실제 그게 있던 게 없는데 이게 마지막 발전소다. 마지막 발전소다. 그러니까 여기도 그래 우리도 이제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니까 서류상에 남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긍정적으로 해줬어요. 그런데 하고 나니까 이게 수도 없이 늘어나는 거야 발전소가. 90폭이 늘어나죠. 동부에서 또 민자발전소 짓는다고 지금 계속 저러고 있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제 죽기 살기로 대드는 거죠. 충남뿐 아니라 인천, 강원, 경남의 화력발전소 건설 예정 지역에서도 지자체나 주민의 반대로 건설에 차질을 빚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기존에 765가 지나가는 각 전국 곳곳에 주민들은 각종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압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밀양 주민들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바랍니다. 우리 그대로만 살게 해주십시오. 지난 8년 동안 8차례의 공사 중단, 200여 건의 고소 고발, 분신 사망을 비롯한 30여 명의 부상으로 얼룩진 밀양 송전탑 문제. 국회가 중재한 40일 동안의 전문가 협의도 파행으로 끝나버렸습니다. 한전이 공사를 강행하면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8년간 싸워왔던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송전탑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정부의 6차 전력 수급 계획에 따라 동해안에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지어질 경우 백두대간을 관통해 수도권까지 전력을 전달할 대용량 송전선로가 추가로 건설돼야 합니다. 지난 6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나온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신규 발전 설비들이 동해안에 석탄 발전 설비들이 이제 를 가지고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한다는 건데, 그러려면은 또다시 지금 밀양 사태처럼 그런 초고압 송전선로를 동해안에서 다시 경기도까지 건설을 또 해야 됩니다. 절로 내려가면 큰 길 맞나요? 밀양의 경우처럼 갈등과 보상 규모가 커지면서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송배전망 건설에 투자된 비용은 30조 원에 이릅니다. 앞으로 8년 동안 발전소를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 15조 6천억 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6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는 송배전망의 건설 비용과 갈등 해소 방안이 제대로 고려돼 있지 않습니다. 6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는 일단 발전 설비 중심으로 수급 계획이 이루어져 왔고, 송배전 설비 계획은 이제 후속해서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까지 이제 발전 설비 중심으로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송전망 중심의 발전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자연 증가분 대비 30%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표와는 달리 실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1년 만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10% 가까이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전체 온실가스 가운데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양이 3분의 1이 넘습니다. 특히 정부가 대거 증설하겠다는 석탄 화력 발전소가 문제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에 책임을 지고 온실가스를 줄이겠습니다라고 국제사회의 목표를 선언한 상태인데, 과연 지금의 발전소 석탄화력 발전 계획 가지고는 국가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바닷가에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를 대규모로 짓고 초고압 송전선로를 이용해서 전기를 많이 쓰는 대형 공장이나 수도권에 값싸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전력 수급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전력 공급을 늘리기는 힘들어졌습니다. 전력 설비의 단위 면적당 밀집도를 보면 단연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전력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만큼 전부 다 계속 발전소를 짓고 송전선로를 깔겠다고 하면은 우리는 돌아보면 전부 다 우리 주위엔 발전소하고 송전선로밖에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기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사용하기 위한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정부의 예측 실패와 원전 비리가 겹치면서 전력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산업용보다 훨씬 비싸게 전기를 쓰는 가정과 학교에서 에어컨을 틀지 않고 전기를 아껴보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전력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는 산업계부터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필요한 에너지는 스스로 생산하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산업용 전기를 지금보다 훨씬 더 싸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올해 초 발표한 전력수급 계획에서 오는 2030년까지 주택용 전기요금은 55%가 오르지만 산업용 전기는 단 13%만 오르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가 인상률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상승폭입니다.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합니다. 근데 산업구조 개편을 요구를 하면서 낮은 전기요금을 유지를 하면 그건 마치 이제 비만 환자, 운동이 필요한 비만 환자한테 팝콘 주고 다이어트 비디오 보면서 다이어트 하라는 것과 동일한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무엇보다 일부 대기업에게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요금 체계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전력을 이렇게 많이 쓰는 산업 구조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거는 요금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의 새 틀을 짜는 해입니다. 문제점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지금이 전력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